안녕하세요.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직도 읽고 있는 염소의 축제 2편 챕터 2를요. 그동안 정리를 쭉 했어요. 완벽하게 제가 이해를 하지도 못했고 정리를 다 못했지만 한번 비디오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요. 트루히오의 아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장은 우라니아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침 4시에 항상 일어나요. 이 사람은요.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미국 해병대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지옥 훈련들을 견뎌냈죠. 그래서 그런지 항상 4시만 되면 눈을 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쭉 나와요. 최근 31년 동안 도미니카 정부가 미국을 적극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보답이라고 해봤자 미주기구 OAS의 경제 제재 조치였죠.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위한 거지 트루이오를 위한 게 아니에요. 도미니칸 리퍼블릭을 위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속으로 욕을 해요. 2억의 멍청이들이 사는 나라 미국, 내가 걔네들한테 그동안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뭐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투덜투덜 하면서 이제 새벽 4시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침대가 하얗고 뭐 방이 하얗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얗고 깨끗한 것만을 좋아하나 봅니다. 트루이오가 되게 강박관념도 있고 깨끗한 거 좋아하고 약간 완벽주의자 성격인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여자도 좋아하나 봐요.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늙은 듯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루이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산 크리스토발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잠은 항상 4-5시간밖에 자지 않았다. 체력이 좋았고요. 그의 아내는 작가였습니다. 그가 권력을 장악한 덕분에요. 아내의 작품은 항상 성공을 거두죠. 그러니까 작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독재자의 와이프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작품이 호세 알모이나가 대신 써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일어나자마자 이 늙은 트루이오가 하는 일은요. 페달을 밟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혼자서 페달 밟으면서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하거든요. 빼빼 마른 여자아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뭐 암시를 하고 있죠. 자, 페달이 끝나고 이제는 노적기 운동을 합니다. 끝나고 지퍼를 확인하는데 뭐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건강에 문제가 있겠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면도를 하러 욕실로 갑니다. 라디오 방송을 틀어요. 원래 도미니칸 리퍼블릭의 모든 라디오는 5시에 시작을 하는데 트루히오가 4시에 일어나서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루를 준비한다는 얘기 때문에 모든 라디오가 어느 순간부터 4시에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날에는요. 트루히오의 어머니께 경례를 하고요. 이거는 완전 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트루이오는요. 면도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라디오에서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참 소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트루이오의 시점에서 얘기가 나오다가요. 갑자기 이제 역사적인 것으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이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더 재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많이 막혔습니다. 라디오에서 아나운서가 레일리 주교와 파날 주교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정치적 삶에 간섭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의 선교자들, 주교, 뭐 교회 사람들이요. 이런 트루히오의 정치적인 어떤 독재 정권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나 봐요. 그래서 라디오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 교회에서 갈린데스 사건, 조종사 머피 등등의 사건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기 때문이죠. 트루이오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라디오에서는요.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다른 채널로 돌립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파이노 피차르도의 대국민 담화가 나와요. 이 사람은 트루이오 측근이겠죠. 또 다른 채널에서는 폴로 경기 중계를 하고 있고요. 람피스와 라드아메스에 대한 예찬을 합니다. 얘네들은 트루이오의 자식
자식들이에요. 그의 자식들은 파리에서 폴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람피스 자기 아들에게 대해서 되게 못마땅해 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고 트루히오가 포르피리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생각이 넘어가죠. 그는 국제적인 플레이보이였다. 뭐 그를 되게 부러워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트루히오도 여자를 많이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포르피리오 같은 남자가 자신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배신자들이 라쿠아렌타, 라빅토리아, 산토도밍고의 작은 지역이죠. 베아타 섬, 도미니칸 공화국 남쪽에 있는 작은 섬에 있거나 아니면 상어의 밥이 되거나 땅 밑에 있다. 이 사람이 그동안 많이 죽였다. 뭐 이런 거를 소설에서 암시를 하는 거예요. 갈린데스 사건은 그거예요. 갈린데스 케이스 인 더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oxfordre.com 뭐 라틴 아메리카 히스토리 짧은 글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해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대충 보면은 그래요. 1956년 3월 12일 바스크 내셔널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 헤수스 마리아 데 갈린데스 수아레즈가 뉴욕에서 사라집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트루히오에 의해 섬에 버려져서 고문을 당한 뒤에 죽었을 거라고 의심이 되죠. 갈린데스는 트루히오 정권을 위해서 일하다가요. 1939년 스페인으로 갔고 그 이후 46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트루히오에 대한 논문을 이제 끝냈을 때였죠. 트루히오 정권은 그 논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갈린데스 실종 이후 미국 사회운동가들하고 도미니칸 공화국 출신 사람들이요 힘을 합쳐서 이 트루히오의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트루히오 정부가 미국이나 남미 사람들을 납치한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 정권에 조금이라도 반대하기라도 하면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 이 문장이 저는 되게 어려운데 갈린데스 삶이 다국적인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아이덴티티가 그 트루히오를 위해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또 대학에서 논문을 쓰면서 그 정권 자체를 비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다면성을 가지고 있다.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갈린데스 사건 이후에 사회운동가들이 국제적인 지지를 얻었거든요. 이게 약간 발판같이 돼요. 나중에 미래에 정치운동, 사회운동 같은 것들의 씨앗이 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웹사이트에서는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또 뭐가 특이하냐면 지정학적으로는 냉전체제, 쿠바 혁명을 비롯해서요,를 바라보게 하는 열쇠가 되고 트루히오 정권의 복잡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뭐 이거는 제가 해석을 제대로 아마 못했지 싶은데 이 글 자체도 너무 어려웠고 대충 그래도 갈린데스 사건을 이제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종사 머피 사건도 있어요. 제너럴 머피라고 해서 Case of Missing Pilot. 이거는 타임지에 아마 막 1970 몇 년 뭐 그때 기사였었어요. 자, 외교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건이 지난주 있었다. 독재자 트루히오에 의한 것이다. 도미니칸 리퍼블릭은 미국 조종사 레스터 머피 23살밖에 안 됐대요. 죽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도대체 그들이 찾아낸 것은 무엇일까? 이 사건은 의문점을 강하게 남긴다. 자, FBI와 뉴욕 경찰은요, 조종사 머피가 갈린데스의 실종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트루히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자, 이 조종사가 갈린데스를 좀 이렇게 옮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조종사 머피는 암 환자이기 때문에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이랬나 봐요. 갈린데스가 사라지기 6주 전 도미니칸 항공사에 취직을 했대요. 그는 눈이 잘 안 보여서 미국 군대나 항공사에서 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부종종사 일을 맡았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뒤에 뭐 해석을 다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이상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조종사 모피도 사라졌죠. 여기 지금 잠깐 보면은 이렇게 In November Murphy got a better job in the US. 그러니까 US 미국에서 더 좋은 직업을 얻었대요. 그래서 에어라인에 대해서 나 이제 그만두겠다. 근데 12월 3일 오후에
야쿠자를 만나서 시우다드 트루이오에 잠깐 그 비행기가 섰을 때 이 머피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세워달라, 여기로 가달라 이렇게 했고, 그 뒤에 머피가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라발 자매 사건도 있고 베탄쿠르 암살 기도도 있는데, 이건 진짜 너무 양이 많아서요. 미라발 자매 사건은 이제 대충 이 자매들이 트루히오 정권에 대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건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굵직굵직한 역사적 일들이 되게 많았다, 그런 것들이 챕터 2에 나오는데, 이거를 모르고 읽으면요 되게 지루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정리를 하는데도 너무 어려웠어요. 영어로밖에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한국말로 읽어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지식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읽을까요? 그래서 이 소설이 약간 3가지 다른 구도로 이루어지는데, 우라니아 이야기하고 트루히오의 이야기, 그리고 3편 챕터 3이 그건 것 같아요. 트루히오의 암살을 이제 계획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대화.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쭉쭉쭉 나가는데, 3편도 시간이 되면 한번 요점 정리를 해서 다시 비디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